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말도 습관이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생각을 거쳐서 우린 말을 하게 되지만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 습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대요. 자신을 향해서 파이팅 외치는 낙관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자존감 역시 높지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말 습관은 자신감을 떨어뜨려서 일상적인 우울증의 원천이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자주 하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의 주문 같은 거 아닐까요? 내 어떤 말 습관이 오늘의 나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동대문구 아람한의원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의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김난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지난 시간에 비염과 또 코골이 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에는 침 치료도 있고 한약 치료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배농 치료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말씀을 네. 자세히 해주셨는데 네. 오늘 강의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많이들 들어보시고 네. 또 실제로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공진단에 대해서 오늘은 아. 좀 자세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진단 참 많이 들어봤고 네. 자주 먹고 싶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공진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효능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던데 네. 공진단이 어떤 약인지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실제 공진단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네.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시는데 또 많이 또 속기도 하시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짜 공진단을 제대로 알고 먹는 게 아무래도 몸에도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일단 공진단은 그 안에 재료 중에 네. 주 재료가 어떤 약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양 공진단, 뭐 침향 공진단, 목향 공진단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그 중에서 제일 비싸다는 네. 사양 공진단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사양 공진단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약재로 구성된 그 공진단인데요. 네. 그 안에 들어간 재료가 사양, 예. 그 다음에 또 녹용, 그 다음에 당귀, 네. 산수유, 홍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체질이나 어떤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 여기에 더 첨가를 하거나 또 약 재료의 용량을 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약재는 이 5가지로 구성된 약재거든요. 네. 그 중에 일단 들어가는 약재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양은 우리 본초 강목에 보면 네. 일체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구규라 해가지고 우리 사람 몸에 바깥과 안쪽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구규, 9개의 구멍이란 뜻이거든요.
눈 2개, 네. 콧구멍 2개, 입 하나? 입 하나, 귀? 귀 2개, 네. 그 다음에 전음부, 후음부. 무슨 얘기인지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9개의 구귀와 경락, 모든 인체의 기혈이 흐르는 통로죠. 네. 경락과 또 하나 근골, 그러니까 뼈와 근육까지 침투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질병들을 다 치료, 그렇죠. 막히면 사실은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불통즉통, 통즉 불통. 예. 이게 통즉불통은 통하면, 막히지 않고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 그럼요. 근데 불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죠. 아프다. 예. 그거거든요. 근데 이 바로 사양이 네. 막힌 걸 뚫어준 효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일체에 중독된 것을 풀어준다. 그러니까 해독 효능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양이 효능을 보면은 일단 아까 눈, 코, 목, 귀까지 뚫어주기 때문에 호흡순환 개선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경락, 기혈이 순환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혈류 개선 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추신경을 흥분시켜가지고 의식을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갑자기 혼절하거나 기절하거나 할 때 이 사양을 이용해서 깨어나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뇌 기능을 좋게 해준다는 기록이 여러 연구 논문에 많이 실릴 정도로 이게 뇌의 기능을 갖다 활성화시켜주고 두뇌 개발에도 좋은 게 바로 사양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뭐 제약회사라든지 예. 우리 한의사들이 쓰는 한원에 들어오는 사양, 진짜 사양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네. 쉽게 말하면 GMP 시설을 공정을 거친 그런 이제 사양이 바로 식약처에서 통과된 그런 규격품으로 딱 그 마크가 인증서가 같이 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중에 막 돌아다니는 이제 가짜 사양과 예. 구분되게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근데 한원에서 쓰는 모든 한약재가 다 네. 요즘에는 GMP 시설을 거쳐서 그 안전성과 여러 가지 뭐 독성 검사, 네. 그다음에 약 효능 검사를 거친 것들만 한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한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은 안전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양, 진짜 공진단을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안에 사양뿐만이 아니라 네. 녹용이 들어간다고 또 네, 예. 제가 얘기해 말씀드렸죠. 주셨죠. 녹용도 비싸죠. 그럼요. 그러니 공진단이 비싸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녹용은 성질이 따뜻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생정보수라 해서 정액과 수액을 보충을 해줘요. 그러니까 뭔가 진액을. 네. 우리 몸에 진액이란 거는 물, 땀, 뭐 물 성분도 되고 혈액 성분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 그런 것도 다 진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를 보충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혈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럽거나 혈이 부족한 증상을 갖다가 치료를 해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양. 혈만 보충하는 게 아니라 양기까지 북돋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근건골이라 해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녹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 숫사슴의 뿔이 자라는 속도가 네. 어떤 동물의 뿔보다도 심지어 식물이 자라는 속도보다 그 생장력이 더 왕성하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이게 들어오면 녹용이 들어오면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뼈와 근육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단면을 잘라보면 네. 피가 충분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생장이 다 진행이 돼서 딱딱하게 경질화가 된 거는 녹각이라고 해요. 네. 그 전에 딱 잘라봤을 때 빨갛게 피가 들어차 있는 걸 녹용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녹용은 잘랐을 때 털이 부드럽고 속에 신경이 다 살아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무제라고 아시죠? 네. 무려 그 당시에 50년이나 천하통일을 이루면서 통치를 잘 그렇죠.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좋아했던 것도 바로 녹용이라고 해요. 항상 녹용을 달여서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네. 달아 드셔도 괜찮았나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역시. 이제 체질에 맞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녹용의 효능을 정리를 해보자면 네. 첫째,
혈이 충분히 들어차 있고 또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서 네. 심지어 이게 뇌로 전해지는 피의 양을 갖다가 많아지게 해서 아이들의 두뇌 개발이라든지 수험생들 뭐 집중력이나 기억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기혈을 보충해줘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줘요. 그래서 늘상 피곤하고 금방 지치고 네. 되게 짜증이 잘 나고 그리고 늘 잔병 치레를 유독히 잘하는 그런 허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계속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죠. 네. 그래서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지만 이제 나이 들으셔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 생기는 그 시기에도 이 녹용이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녹용도 우리가 막 분골, 상대, 중대, 네. 하대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더 오래된 성분이고요. 그러니까 성질이죠. 그렇죠. 오래됐다는 뜻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갈수록 분골은 가장 애기 분골이라 해가지고 제일 어린 그런 네. 자란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어린이들 보약에 쓰고요. 어른들은 그 상대 밑으로 내려가는군요. 가장 부드럽고 피가 가장 많이 차 있는 상대를 쓰는데요. 추운 지방에 있는 거일수록 그러니까 러시아산일수록 네.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산은 조금 더 더운 지방이라서 효능이 조금 떨어지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기라고 우리가 당기차도 많이 네, 달여 맞아요. 드시잖아요. 네. 맛이 달아요. 어. 그리고 이것도 성질이 따뜻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주로 보혈 작용을 하면서 간과 심장, 비장을 갖다가 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간, 심장, 비장을 더 이롭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보혈, 혈을 보충해주고 네. 그리고 윤장, 장 기능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을 좀 부드럽게 변비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좋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조경지통, 그러니까 경락을 원활하게 해서 그래서 지통, 통증을 먹게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통이나 월경불순 그럴 때 당기 때도 쓴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당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약간 윤장, 통변 해가지고 장을 좋게 해서 변을 네. 잘 나오게 할 뿐더러 활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이 차고 냉하고 해서 어혈이 잘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몸이 어혈이 돌아다니면서 습담을 생기게 해서 자주 뭉치고 아프거나 네. 아니면 생리통이 심할 때 여자들 부인과 질환에도 이게 당기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네. 여러 가지 통증을 먹게 해주면서 우리 따뜻해야 사실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맞아요.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어혈이 뭉친 것을 제거해주며 풍사나 습사, 그러니까 바람이나 습기가 침범해서 우리 몸에 침범해서 여러 가지 병이 난 거를 고쳐주고 또 몸이 차고 허한 것을 보호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아까 위장 기능도 좋게 해가지고 구토나 복통, 설사 같은 걸 먹게 해준다고 하고 부인들의 요통이나 자궁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 게 바로 당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산수유가 있죠. 네. 산수유는 동의보감에 보면 강음신정이라 해서 마찬가지 아까 녹용과 마찬가지로 예. 음액과 진액, 정액을 보충을 해주고요. 그리고 신기보강이라 해서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해준 게 바로 이 산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수렴 작용을 도와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자양강장, 그러니까 남성들의 정력 증강과 여성들에게는 갱년기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산수유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진액이나 정액을 보충을 해주고 또 간과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네. 그러면서 이 신장의 기운을 더 북돋워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명 증상이나 어지럼 증상이나 아니면은 여자들의 월경 과다나 또 기침, 마른 기침, 네. 밤새 노인성 해수 기침이 있을 때도 이 산수유가 바로 이런 자음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식은땀이 나거나 밤에 아이들 야뇨 증상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빼주기 때문에 또 부종에도 바로 이게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약재가 바로 산수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홍삼이 남았네요. 네. 우리가 홍삼이라는 거는 6년근 수삼을
쪄서 말린 거를 홍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 이 원래 삼이 갖고 있는 열성이나 여러 가지 독성은 없어지고 우리 몸에 좋은 유효 성분들은 더 증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체내에 이게 삼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사람이 있고 별로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된다고 해서 이게 홍삼이 좀 더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홍삼이 여러 가지 뭐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 맞아요. 염증도 없애주고 한다는데 네. 크게 이제 4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위와 장이 편안해야 면역력도 좋아지는 법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거의 위장 점막에 다 붙어 있다고 제가 지난 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 홍삼이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변 상태가 별로 시원하지가 않는다든지 할 때 이 홍삼이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알러지 질환이 있다거나 네. 뭐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좋거든요. 그리고 자양강장 효과가 있어서 네. 늘 피곤하고 지쳐하시고 그런 분들에게도 이 홍삼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화 방지, 피부에도 좋아요. 바로 이 그렇군요. 항산화 효과가 때문에 그런데요. 이 홍삼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양 공진단에 들어가는 주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하나하나 빼뜨릴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죠. 주옥 같은 약재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합쳐져 있으니 얼마나 극대화를 시켜줄까라는 기대가 들면서 네.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좋게 이제 잘 지적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진단은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네. 국왕들이 이거를 좀 아껴놨다가 이렇게 예. 잘 드셨다고 아유, 하시거든요. 왕들도 그렇게 아껴놨다는 그럼요. 드시는데요. 네. 최고만 드셨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사양공진단의 효능을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기가 허하고 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좋아요. 바로 기혈 보충 및 체력을 보강시켜주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막힌 것을 뚫어줘서 여러 가지 질병을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막힌다는 게 우리가 비염만 있어도 네, 맞아요. 코도 막히고 귀도 먹먹해지고 뭐 입도 마르고 목 기관지도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호흡 순환계를 갖다가 좋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비염 환자분들 오시면 너무 몸이 허하시거나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코로 잘 코막힘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걸 처음에 이제 같이 조금 병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용도 있고요. 아이들 두뇌 개발을 잘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항산화, 갱년기, 또 남성들 정력 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이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네. 이 특히 사양 공진당이 필요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굳이 또 물론 이제 본인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예. 분들도 계시지만 있죠. 너무 과한 것도 사실 문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요? 잦은 음주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체력적으로 딸리시는 분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게 공진단이 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해지신 분들에게 좋고요. 그리고 갱년기 때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의욕이 많이 상실이 되고 우울증이 오면서 여러 가지 정력에도 문제가 네.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공부할 때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고 뇌를 많이 그렇죠. 쓰게 되는데 맞아요. 이 공진단의 사양이 바로 뇌를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녹용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험생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이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런데 무슨 약이든 좋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되고 네. 본인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할 텐데요. 네. 사양 공진단 어떻게 좀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특별한 뭐 질환이 없거나 네.
특별한 증상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루에 1구 내지 2구 정도를 꾸준히 못해도 최소한 1달 이상은 섭취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복에 섭취하는 게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꼭 따뜻한 물과 함께 그렇게 같이 꼭꼭 씹어서 드시는데 이게 향으로 먹는 거예요. 공진단이. 아까 사향, 네. 침향, 목향 그런 향이 우리가 향이 나는 것들은 정신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입 천장에 대고 살짝 굴리세요. 처음에 빨아먹듯이. 그리고 입 천장에 코 후각신경으로 전달을 해주는군요. 전달하는 느낌으로 좀 빨아 드시다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시면 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예요. 본인의 체질에 증상에 맞아야 하므로 이건 무작정 그냥 아무 데서나 구입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한테 본인의 체질과 증상을 꼭 진찰한 다음에 진단 받은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은 게요. 네. 이거를 저희가 약재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이거든 똑같이 그렇게 짓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당기를 더 많이 넣어야 될 분이 있고 또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하면 또 산수유를 더 넣기도 하고 그 약재의 함량, 용량이 좀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의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임산부들도 좋으니까 먹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네. 마찬가지 임신할 때는 어떤 약이든 조심하셔야 되니까 꼭 상의 후에 한의사 상담을 통해서 드셔야 되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잘못 드시면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본인 체질에는 맞는데 내가 비위가 약해.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를 다 드시지 마시고 네. 뭐 반구나 아니면 3분의 1구만 조금씩만 드시다가 괜찮으시면 점점 용량을 늘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사양 공진단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어요. 네. 이제 침향 공진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침향 공진단은 녹용, 당기, 산수유, 홍삼은 다 똑같아요. 다만 사양 대신 침향이란 게 들어가는데요. 네. 사양은 사실은 이 사양노루의 배꼽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사양노루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멸종위기의 동물까지 물론 이제 관리해서 산지에서도 관리하고 받는 수입국에서도 관리를 해서 철저히 그렇게 용량을 양을 조절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네. 그 대신에 그게 거의 동일한 성분에 찾아보니까 침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식물성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동물 보호 차원에서 또 약재가 또 너무 비싼 사양 대신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짝쿵 조금 가격이 살짝 더 저렴한 걸로 드셔도 효과가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침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침향은 동의보감에 기를 내리고 그리고 속을 따뜻하게 하며 네. 신장에 작용하고 폐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우리가 기가 상충하면요 얼굴이 괜히 달아오르고 눈도 충혈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막 열이 자꾸 올라가는 네. 거죠. 근데 그런 위에 떠 있는 기를 밑으로 내려주어서 순환을 잘 되게 도와준 게 바로 침향이에요. 그래서 안정을 시켜주겠죠. 네. 그러면서 신장과 폐 기능까지 좋아지게 하는 게 이제 침향인데요. 네. 침향은 그 특유의 향기를 지니고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따뜻한 지역, 동남아시아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이게 가장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침향 나무에 수액이에요. 찐득찐득한 정류 성분을 침향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고로쇠 나무에 물 넣듯이 좀 그렇죠. 그렇게 생겼나요? 그게 이제 모아서 하나의 나무에서 겨우 채취하는 거는 5kg에서 7kg밖에 안 된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귀한 약재이긴 그럼요. 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양, 용연향. 용연향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 향유 고래에 뱃속에 들어있는 어떤 분비물이 바로 또 용연향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귀한 건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런 거를 찾아냈을까요? 참 신기하죠. 네, 그러네요. 그 뭔가 특이한 것들이 약재로 또. 네, 네. 그래서 사양, 용연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으로 꼽히기도 하고 향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침향은 이 귀한 약재인데요. 우리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조선시대 왕들이 자양강장제로 이 침향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침향은 찬바람을 맞아서 구하나사나 마비가 된 거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심하게 구토를 하거나 설사하거나 또 팔다리에 막 쥐가 나고 또 정신을 그런 걸 고쳐주면서 정신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차가운 기운은 머리 위로 올라가야 되고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이 침향이 전신의 기혈 순환을 막힘없이 뚫어주면서 순환시켜주면서 찬 기운을 위로 올라가게 하고 따뜻한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수승화강의 기운을 돕는 그런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성분 때문에 작용 때문에 뇌경색이나 중풍 치매 또 뇌경색 후유증 중풍 후유증을 이겨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풀어줘서 전신 기혈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 몸에 쌓인 노폐물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 궁금해지네요. 네. 이 침향 공진단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에게 특히 좋은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폐 기능을 좋게 해줘서 네.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특히 비염 중에 코막힘이 심하신 분 그리고 밤새 기침하시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마찬가지 수험생들 집중력,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할 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중풍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뇌혈관 건강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위장장애나 소화장애가 있을 때 이 이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치신 분들 체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이 사양 공진단은 이렇게 아까 네. 사탕처럼 살살 녹여서 네. 이렇게 먹어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침향 공진단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향으로 먹는 거니까 아. 갑자기 단숨에 하나를 넣고 그냥 꿀떡 삼키지 마시고요. 그 향을 음미하듯이 천천히 빨아서 꼭꼭 씹으신 다음에 꼭 마지막에는 따뜻한 물로 한 잔 드셔서 흡수를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복용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사실 공진단에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양이 아닌 침향으로 만들어진 공진단은 사실 잘 접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의 말씀이 공진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공진단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요즘 요실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네. 그런데 정말 뭐 이것도 좋다더라, 이것도 좋다더라, 뭐 케겔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특히 여자들은 출산 후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네. 출산 후에 늘어진 이제 밑에 여러 가지 자궁이나 골반들의 힘이 약해져서 바로 조금만 움직여 막 기침만 해도 네. 재채기만 해도 그리고 조금만 뛰어도 나도 모르게 네. 실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속상하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바로 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예. 이거를 지금 듣고 청취자들도 계시는, 듣고 예. 계시면 다 같이 한번 예. 그냥 그 자세, 그 자리에 앉은 자세에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네. 자, 일단은 허리를 이렇게 쫙 척추를 펴시고요. 네. 어떤 운동이든 이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 보세요. 맨날 스마트폰하고 허리 웅크리고 엎드리면서 흉식 호흡만 하게 되면 숨이 좀 딸려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가슴을 숨쉬기 때문에 바로 전신 혈액순환도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등 근육 자주 뭉치시는데 네. 일단 케겔 운동할 때 허리를 쭉 펴시고 예. 항문을 쫙 10초 동안 오므리고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꽤 어렵거든요. 네. 10초가 꽤 길어요. 이럴 맞습니다. 때는. 그러니까 10초를 딱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오므렸던 근육을 서서히 펴세요.
그 이후에는 1초 간격으로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그거를 한 3번 정도 하시기를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한 20번에서 한 30번 정도 하시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네. 올바른 배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이라 요즘에 되게 소변 자주 마렵거든요. 우리 네. 몸이 좀 추워지면 소변 배출을 좀 더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성인이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소변을 보시는 게 가장 정상인데요. 본인이 너무 소변량이 적거나 막 2시간 미만으로 너무 자주 가신 분들은 좀 참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거든요. 너무 자주 봐버리면 혈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변 볼 게 너무 어려워서 일부러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습관은 방광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므로 물은 많이 드시되 본인이 아까 케겔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소변 찾는 습관도 들이실게요.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김난희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받으셔도 되는데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나이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김난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아몬드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 들면 혈관에 여러 가지 노폐물, 때가 끼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네. 점점 증가하고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점점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채만, 채소만 드시는 분들은 우리가 왜 기름 때는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서 기름으로 지우잖아요. 네. 너무 몸에 지방 성분이 들어오지 않아도 오히려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고 혈관이 탄력이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럴 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아몬드를 찾아 드시게 되면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더 증가해서 바로 이 혈액순환을 잘 돌려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몬드에는 노화의 원인인 그런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바로 황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비타민 E가 특히나 이 아몬드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우리 몸에 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관절을 매끄럽게 해줘서 우리 신체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화 예방에도 되고 관절도 좋게 해주는 이 아몬드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다만 아몬드가 지방이잖아요. 네,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위험도 있고요. 네. 과다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딱 한 줌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아몬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18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난희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키는 1m 56, 네. 몸무게는 50, 네. 나이는 54살. 네. 지금 제 옆에 김난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지금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가장 불편한 앓고 계시는 그런 증상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몇 년 됐는데요. 잠 안 오는 거는 몇 년 되고, 눈 건조는 학교 때부터 건조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졸업도 못하고 나왔는데, 예. 그래서, 한약 먹을 때는 잠이 왔어요. 그리고 끊으면은, 예. 그리고 또 바로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몇 년 지속되다가 지금은 계속 약 먹을 수는 없고 해가지고, 몇 년, 4년 전에는 수면제 하나를 먹다가 지금은 반알 먹고 있거든요. 그나마 네. 뭐 2번, 3번 밤에 일어나고, 눈 건조는 알고 보니까 눈 안과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별 문제가 없고, 건조해서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예. 보통 그리고 손발은 네. 계속 차가워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잠 안 오고, 눈이 네. 건조해서 계속 눈이 계속 아프가 있거든요. 네. 항상. 물론 네. 잠을 잘 주무셔야 피로도 많이 줄어들고 눈도 덜 건조해질 텐데 지금 잠을 일단 첫째 못 주무셔서 눈도 더 악화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보통 불면증 하면은 크게 이제 원인을 갱년기 때문에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져가지고 체내 면역력이 많이 줄어들고 기가 많이 다운되면서 그러면서 네. 우리가 기가 좀 많이 부족해지면 잠자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잠을 쉽게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방에서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을 심장의 기운이 너무 상충돼서 위로 떠 있어서 그래가지고 심장의 기운이 뚝 떨어져서 허해져서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한약에 네. 가면은 계속 열이 머리 위로 다 가가 있다고. 네. 근데 그거와 그래서, 함께 예. 그거와 함께 아울러서 제가 지금 의심되는 상황은 음어증, 그러니까 진액 부족으로 우리가 진액이라는 거는 호르몬도 되고 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액이요? 진액이라 해서 몸에는 혈액이나 예. 아니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우리 몸에 호르몬을 조정하는 관장하는 기관은 간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눈 건강은 젊어서부터 눈이 좀 더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눈 건강은 그래서 간에서 저희가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간의 음혈, 그러니까 간에 혈이 부족하신 분들이 눈이 매우 건조해지고 빡빡해지고 눈의 피로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심장의 기운이 위로 자꾸 머리 쪽으로 상충돼서 열이 오르는 데다가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맞물린 게 갱년기를 지나시면서 호르몬이 뚝 떨어지고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진액이나 혈이 부족해지면서 이 불면증이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간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진액을, 혈액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면서 아까 말한 심장에 떠있는 열을 좀 잡아주는 그런 한약을 갖다가 한제 이렇게 그냥 드시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체질이 좀 많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보강이 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갖다가 꾸준히 복용을 하면서 침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많이 안정이 되면서 잠도 훨씬 깊은 잠을 숙면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약은 네. 연달아 계속 그렇게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봄 끊어서 가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연달아서 드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밥도 연달아서. 그렇잖아요. 밥 양이 많이 먹어야지 배가 부른 사람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찬가지 본인이 기나 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연달아서 3제 이상을 쭉 드셔버린 게 좋지 찔끔찔끔 한 제 먹고 좋아지니까 또 그만뒀다가 금방 기운이 금방 떨어져서 또 증상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어느 정도 많이 안정이 되고 체질이 안정이 되고 면역력이 많이 좋아질 때까지는 연달아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더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 1년에, 네. 그러니까 봄, 가을 이리 나누지 말고 한 번 먹을 때, 네. 1년에 한 석대 먹고, 그거는 그다음 다음에 속설이죠. 또 석대 먹고. 본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지어서 먹는 게 가장 정확하지 무슨 그 정해진 법칙이 없어요. 봄에, 가을에만 먹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어머니? 그러니까 네. 1년에 먹을 때 연달아. 근데 금방 제 몸에 딱 맞는 거는 금방 얘기한 침량공진단이라고 이게 이제 네. 딱 몸에 맞는 침양 것 같네. 공진단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몸에 맞으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드시는 게 더 안전하시겠죠,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원장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병원을 가기도 좀 힘이 들고 네. 시간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네. 어떤 게 좋다고 하면 건강식품이라던가 네. 아니면 오늘 얘기해 주신 이런 공진단에 네. 대해서도 그냥 무턱대고 사서 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 체질이 안 맞으면 갑자기 열이 확 날 수가 있어요. 어. 그거 얼굴에 막 두드러기 같이 열꽃같이 피어오를 수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위가 약하시거나 몸이 극도로 너무 약하신 분들은 용량을 아주 소량부터 드셔야 되는데 나는 몸이 너무 허하니까 이걸 다 먹어야지 하면서 자꾸 드셔버리면 계속 설사를 일으키면서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 드셔버리면 오히려 위장 기능이 더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정확하게 알고 먹자는 거예요. 약이든 식품이든. 네. 근데 그걸 제대로 알려면 사실 본인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어디서 조금 주워들은 그런 의학 상식이 너무나 많이 요즘엔 진짜 많죠. 예,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좀 들으시고 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 그러라고 저희가 있는 거니까 그게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예. 진찰비 뭐 보험공단에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너무 좋아서 몇천 원으로 본인 체질도 다 알아내실 수 있고 또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검사 기계들도 요즘엔 장비들도 한원에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꼭 본인 체질 그리고 증상 그런 걸 정확하게 감별한 뒤에 공진단도 드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문자 상담 살펴볼게요. 뒷번호 9852 쓰시는 분,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손자가 있는데 이 공진단 먹어도 될까요? 아토피 피부염이 조금 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아이들도 네. 아까 말한 비염이나 천식, 3대 알러지 질환이 비염, 아토피, 천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알러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체내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요. 대부분이 소화기 계통이 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비염 때문에 아토피 때문에 안 돼 저희는 소화기를 먼저 잡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침향 공진단이 침향 성분이 위장 기능도 도움이 되고 좋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막힌 기운을
밑으로 내려져서 기혈순환을 좋게 해서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주는 성분이 또 침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토피도 사실은 체내에 열독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침향으로 몸의 노폐물은 빼주고 이장 기능은 좋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면역을 길러주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도움을 받으시는데 마찬가지 네. 꼭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실게요. 그렇군요. 네. 뒷번호 4747 쓰시는 분 남자인데요. 잠잘 때 왼쪽으로 누우면 쿵쿵 하고 심장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한마디로 한방에서 얘기하는 심계항진증이라고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누워 있어도 물론 가만히 있을 때 더 시끄럽게 들리겠죠. 이게 너무 심해지면 공황증처럼 낮에도 지 맘대로 자기 마음대로 심장이 뛰면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는 그런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들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의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자는 습관 안 좋고요. 스마트폰, 또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무셔버리는 경우에 이런 또 쌓이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안 좋은 식습관들이 쌓여서 그래서 이런 증상까지 나타난 건데 보통 심장의 심계항진증은요. 심장이 말 그대로 열이 계속 쌓여요.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열이 너무 지나치게 머리 위로 심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 전신 기혈 순환시켜주면서 위에 떠 있는 기를 상충되어 있는 기를 밑으로 내려주는 침치료를 꼭 받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